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열심히 살 수 있다.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쉽게 지치고 사소한 일에도 실망하며 행복을 오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기대를 조금 내려놓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기대를 버렸더니 오히려 삶이 더 잘 풀리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 희망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희망은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 라는 열린 마음이라면 기대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조건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현실이 조금만 달라져도 실망이 찾아옵니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늦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에는 괜찮았던 일이 갑자기 마음을 흔듭니다. 혹시 내가 실수했나?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바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힌 것은 답장이 아니라 곧 답장이 와야 한다. 라는 기대였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현실 자체보다 자신이 예상했던 결과와 현실의 차이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행복도 비슷합니다. 기대가 높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따뜻한 커피 한 잔, 조용한 음악,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도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행복은 특별한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평범한 순간을 소중하게 바라볼 때 더 자주 찾아옵니다. 기대는 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마음이 강할수록 몸은 굳고 실수는 늘어납니다. 반대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으면 훨씬 자연스럽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지나친 압박은 오히려 수행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사람들은 기대보다 습관을 믿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이어갑니다. 결과는 모두 통제할 수 없지만 행동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현실의 어려움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에 계속 매달릴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불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은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다만 결과를 붙잡기보다 오늘 할 일을 붙잡습니다. 오늘 읽을 책 한 장, 오늘 걸을 산책길, 오늘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 이처럼 눈앞의 작은 행동에 집중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의 삶을 더 많이 살아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했던 만큼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은 기대보다 이해를 선택합니다. 왜 저럴까? 대신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 역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은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은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지나친 기대인지도 모릅니다. 희망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기대는 현재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덧붙여 보십시오. 결과는 결과대로 받아들이겠다.
이 두 문장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버린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더 담담하게 도전할 수 있고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잃지 않으며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눈도 조금씩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기대를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잠시 멈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결과를 붙잡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조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좋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고 웃을 수 있는 순간에는 마음껏 웃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삶에 맡겨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흘러가는 시간을 믿고 지금의 자신을 믿으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충분히 살아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기대 없이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지만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 아름다운 선물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과보다 과정을 사랑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깊은 평온과 행복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도 모두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하루를 끝내지 못합니다. 내일은 더 바쁠 텐데. 혹시 오늘 놓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조금 더 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야 하고, 조금 더 성실해야 하고,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끝난 뒤에도 긴장은 사라지지 않고 쉬는 시간마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친 이유는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한순간도 마음을 쉬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쉽게 알아차립니다. 계단을 많이 오르면 다리가 아프고 무거운 짐을 들면 어깨가 뻐근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는 자주 놓치곤 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적당한 긴장 속에서 가장 좋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긴장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뇌는 계속해서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뇌에는 위험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이 편도체는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작은 요리 연기에도 크게 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닌데도 뇌는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를 보내고도 괜히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업무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신을 보며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내가 의지가 약한가 보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긴장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뇌가 잠시 쉬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부탁받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확인합니다. 주변에서는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했던 말이 맞았는지,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신기한 것은 일이 끝난 뒤에도 뇌는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늦게 퇴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태를 너무 오래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쉬는 시간에도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괜히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초조한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쉬어야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휴식은 게으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식을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휴식은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무너져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쉬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휴식을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잠시 쉬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질 것 같은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 뇌는 자동차처럼 계속 달리기만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중과 회복은 서로 반대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충분히 쉬어야 다시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야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 오래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사람보다 실수한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자기연민, 즉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을 봐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설 힘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넘어진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것이 더 빨리 걷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따뜻한 격려를 받을 때 더 건강하게 회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해주는 말을 자신에게는 참 인색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오늘도 충분히 잘했어요. 이 말은 친구에게는 쉽게 건네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랫동안 쉬지 못했던 바로 나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강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쉬어야 할 때 기꺼이 쉬는 사람입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힘을 주는 시간보다 힘을 빼는 시간 덕분에 더 오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마음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가장 듣고 싶었던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 조금 더 따질 수도 있었고 조금 더 계산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너무 착한 거 아니야? 그러다 이용만 당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곳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걸까? 혹시 오늘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다면 잠시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손해라는 말을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바라보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인생에는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깨닫게 되는 사실도 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결국 더 오래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경쟁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서야 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모든 관계에도 계산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다음에는 저 사람이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는 내가 더 많이 배려했는데 왜 늘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지? 이렇게 마음속 계산기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 것 같으면 마음이 쉽게 무거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에게 손실회피 성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크기의 기쁨보다 잃는 아픔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입니다. 10가지를 얻어도 하나를 잃으면 우리는 그 하나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작은 양보 하나도 큰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모든 손해를 막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그냥 웃으며 넘기고 어떤 말은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퇴근길에 동네 빵집에 들렀는데 계산을 마치고 집에 와서 보니 거스름돈을 1,000원 덜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시 찾아갈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녁 시간은 늦었고 다시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1,000원은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의 편안한 저녁은 다시 오지 않겠구나. 결국 그는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봤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웃었고 산책도 하고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기억에 남은 것은 1,000원이 아니라 그날의 평온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손해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바로 잡아야 할 일도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작은 이익을 붙잡으려다가 더 큰 평화를 놓치기도 합니다. 화를 오래 품고 서운함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계산하는 동안 우리의 하루는 조금씩 지쳐갑니다. 어쩌면 진짜 손해는 작은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평온했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믿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먼저 웃어주는 일,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이해해보는 일. 그 순간에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마음을 지켜준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손해는 나를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도 계속 참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상처는 오래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람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꼭 필요한 순간에는 미움보다 평화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배려할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로 좋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늘 이기려는 사람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람 곁에서 더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양보는 때로 깊은 신뢰가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래 기억되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 신뢰와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자산이 되어 우리 곁에 남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괜히 내가 손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잠시 다른 방향으로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준 덕분에 다툼이 끝났다면, 내가 한 번 더 이해해준 덕분에 누군가의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내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은 덕분에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손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당장의 이익만 따라가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배려를 선택하고 여유를 선택하고 평화를 선택한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말에는 따뜻함이 곁에는 오래 함께할 사람들이 남습니다.
어쩌면 진짜 풍요로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작은 손해 하나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고 계셨다면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작은 손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넌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냥 넘기면 되잖아. 예민해서 그래.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예민한 사람일까?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먼저 보고 있는 걸까? 심리학에서는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주변의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더 깊게 분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를 보고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살핍니다. 표정의 미세한 변화, 말투의 온도, 침묵의 길이, 분위기의 흐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까지. 그러니 머리가 쉴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도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피곤합니다.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음식과 대화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표정 변화와 어색한 분위기,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읽어냅니다. 그리고 뇌는 그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몸보다 머리가 먼저 지칩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것은 시력이 좋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이는 것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카즈미에시 다브로브스키는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지적 정서적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병이라기보다 세상을 조금 더 섬세하게 받아들이는 하나의 특성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고 모든 상황을 분석하려 하면 아무리 뛰어난 뇌도 결국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도 성능이 좋을수록 냉각이 필요하듯 우리의 머리에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면 인생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을수록 선택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여러 가능성을 비교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다양한 결과를 미리 떠올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분석 마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다 보니 행동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침묵도 차가운 표정도 갑작스러운 거리감도 반드시 내 잘못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빈칸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이유를 만들고 설명을 찾고 끝없이 분석합니다. 그러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흘려보낼 줄 압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곳에 쓰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떠오르는 생각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거리두기라고 설명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했나?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믿기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구나. 이 한 걸음의 거리가 생각의 속도를 크게 늦춰줍니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사건보다 그것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반추사고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수없이 분석한다고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들은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상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빈칸을 싫어하지만 그 빈칸을 추측으로 채울수록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고지능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너무 강하면 삶 전체를 문제 해결 모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도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되고 관계도 분석해야 할 과제가 되며 휴식마저 제대로 쉬고 있는지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삶은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생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정답을 모두 맞춰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이 말은 오늘날 심리학의 여러 접근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어려울 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신도 스스로를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면 오늘만큼은 이렇게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를 더 배워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뛰어난 통찰력은 분명 소중한 재능입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많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의 지성은 더 이상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아니라 삶을 깊고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늦은 오후의 미술관.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을 길게 물들이고 사람들은 말없이 그림 앞을 지나갑니다. 그중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춥니다. 화려한 작품들 사이 손바닥만한 그림 하나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창가에 놓인 의자 하나. 이상하게도 그 그림에서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하루를 떠올립니다. 아침부터 울리던 알림, 끝내 답하지 못한 메시지, 미뤄둔 일, 괜히 마음에 남은 대화 한마디. 하루는 끝나가는데 머릿속은 아직도 아침에 머물러 있습니다. 몸은 미술관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해야 할 일들 사이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걸까요? 정말 일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지, 혹시 실수한 것은 없었는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이 오늘의 평온함을 조금씩 가져갑니다. 가끔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유난히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닌 것도 아닌데 마음만 잔뜩 지쳐버린 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몸보다 마음을 더 많이 사용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미술관에서 오래 기억에 남은 것은 가장 화려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과 의자 하나.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풍경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오래전부터 그런 곳을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조금은 조용한 곳.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곳.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습관처럼 휴대폰부터 확인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미술관에서 봤던 그 빈 의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던 그 작은 공간이 왜 그렇게 편안해 보였는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읽지 않은 메시지와 일정 알림이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만큼은 급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언제부터 모든 것을 다 붙잡으려고 했을까? 좋은 사람도 되고 싶었고 실수도 하고 싶지 않았고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를 끝내면 또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걱정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걱정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기합니다. 이미 끝난 대화도 다시 꺼내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살아봅니다. 그렇게 현재보다 생각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인생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물 필요 없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을이 천천히 어두워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음속 소음만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미술관의 그 그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편안했던 공간. 어쩌면 사람의 마음도 같을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계속 채워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둘 자리가 있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힘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여백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는 조금 다르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늘 손에 쥐고 있던 것 하나를 잠시 내려놓아 보기로 했습니다. 출근길에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으며 가로수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지나던 길인데도 처음 보는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질 때보다 무엇을 놓아줄 때 더 편안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끝난 일에 대한 후회를 조금 덜어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살아가는 습관을 조금만 줄여도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는 미술관에서 봤던 빈 의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기에 가장 편안해 보였던 그 공간처럼 마음도 비워둘 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 단 하나를 내려놓겠다는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그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같은 복도, 같은 햇살,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있는 작은 그림. 아무것도 없는 방과 창가의 의자는 처음 봤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것은 바쁜 세상이 아니라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쓰던 마음이었다는 것을.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단순해지는 날은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는 오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미술관을 나섭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복도를 천천히 비추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에는 그 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세상이 아름답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복잡한 마음이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은 더 많은 것을 갖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길 용기를 갖는 것.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신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느껴지고 앞에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 처음에는 외모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화려함보다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그릇이 큰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상대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중간에 끊지 않으며 조용히 공감해 줍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긴장이 풀립니다.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가끔 짧은 질문을 던지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 신기하게도 가장 말을 적게 한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잘 말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정을 쉽게 쏟아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화가 날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즉시 화를 내기보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내가 너무 서둘러 판단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짧은 여유가 관계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그대로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끔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알고 있는지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그릇이 큰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행동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를 빛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발견해주는 사람에게 더 깊은 품격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왠지 믿음이 간다. 괜히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 비교보다 응원을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내고 필요하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좋은 사람들이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아우라는 특별한 재능이나 화려한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감정을 다루는 여유, 조용한 자신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 이런 작은 모습들이 오랜 시간 쌓여 그 사람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모여 조금씩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을 조금 더 끝까지 들어주는 것,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한 번만 더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 누군가의 좋은 소식에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안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조급함이 줄어들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굳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뢰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태도에서 더 오래 자라납니다. 오늘도 누군가보다 더 커지려고 애쓰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강한 사람이 있고 원래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조금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 아주 작은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3가지 습관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실천할수록 사람의 분위기와 관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조금씩 바꾸어 놓는 습관들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일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상대가 실망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어느새 자신의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부탁을 거의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야근을 대신해 달라는 부탁도, 주말에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자신이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친절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오히려 한번 거절하는 날에는 예전보다 더 서운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줄도 알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도 건강한 관계에는 따뜻함과 함께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과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경계는 관계를 끊기 위한 벽이 아니라 오래 함께하기 위한 울타리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자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를 켜기만 해도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여행,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정도일까? 저 사람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하루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한 장면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는 것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교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일 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삶을 훨씬 오래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참 다정한 말을 잘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자신에게는 쉽게 하지 못합니다. 실수를 하면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면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상대의 말보다 스스로를 더 많이 탓하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 함께 살아갈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인데 정작 가장 차갑게 대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직장을 위해 쉼없이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만약 내 친구가 지금 너처럼 힘들어한다면 너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그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해줄 자신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한마디를 건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작은 습관이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을 이해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자기 연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따뜻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조금 더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다정하게 대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봐주는 일이 아니라 오래 살아갈 마음을 돌보는 일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습관은 어쩌면 아주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것, 다른 사람보다 어제의 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는 것. 하지만 삶은 대부분 거창한 결심보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이라도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는 선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만 조금 달라지면 좋을 텐데. 우리 자식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배우자가 조금만 바뀌면 훨씬 편할 텐데.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애썼는데도 정작 바뀌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많은 힘을 쏟았던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이유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더 깊이 공감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많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고, 주변 사람들이 내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 걱정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책임감 있었으면 좋겠고, 부모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조언을 했고, 때로는 잔소리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이를 바꾸려고 하면서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않았구나. 그 후 그분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바꾸려 하기보다 응원하기로 했고 기대보다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걱정이 줄어들었고 표정이 밝아졌고 관계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서로 좋은 점도 많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꾸고 싶어 했고 아내는 남편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고치려고 하기보다 좋은 점을 보려고 해요. 그 뒤로 신기하게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상대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을 바꾸는 일입니다. 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일은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화를 조금 줄이는 것, 감사를 조금 늘리는 것,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더 하는 것. 이것은 모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 오는 날 우리는 하늘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은 펼 수 있습니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옷을 따뜻하게 입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하지 말걸. 조금 더 잘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행복까지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할 일 하나를 찾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오늘 건강을 위해 조금 더 걷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조금 더 평안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걱정은 정말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일까? 만약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더 많이 웃는 것, 더 많이 감사하는 것,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책임과 걱정을 안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써보십시오. 결국 바뀌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날들이 그런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익숙함이라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맙고 소중했던 것도 매일 반복되면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매일 건네는 안부, 늘 먼저 걸려오는 전화, 항상 기다려주는 사람. 처음에는 감사했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 속에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으면 언제나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늦으면 기다려주었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섰습니다. 친구들은 늘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약속도 먼저 잡지 않았고 안부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한동안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걸까?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안 보여? 내가 없으니까 허전하더라.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존재보다 그 사람이 해주는 행동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존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반복해서 주어지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는 현상을 쾌락적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좋은 일도 따뜻한 배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익숙함이 감사의 마음을 잠시 가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시험하려고 거리를 두는 것도 건강한 방법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를 잃을 만큼 애쓰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받기 위해 계속 더 많이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 조금만 더 참고 이해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계속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려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배려와 희생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배려는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지만 희생이 반복되면 한 사람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상하게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에는 점점 익숙해지고 언제든 잃을 수도 있는 것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늘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연락을 멈추고 항상 웃으며 맞아주던 사람이 조용해졌을 때 비로소 그 빈자리를 느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작 내 마음은 점점 비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는 것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날이 있어도 괜찮고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관계도 이상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맞춰주던 사람이 자신의 기준을 갖게 되면 상대도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이 계속 애써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때 오래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이 맞춰주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느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자신을 뒤로 미뤄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늘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익숙함 때문일 수도 있고 바쁜 일상 속에서 표현하지 못한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부터는 상대를 아끼는 만큼 나 자신도 함께 아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만큼 내 마음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사라져야만 대접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곁에 있을 때도 서로의 소중함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싶은 관계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곁에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소중한 마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